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와 관한 야방송 얼굴증 대만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이 몇 회냐? 338회인가? 338회 338?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적당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는 왜 쉬었죠? 네, 제가 SBS 정치쇼 MC로 발탁 뭔가요? 기용 맡게 되는 바람에 뭐 어떻게 당첨인가? 당첨이 제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되는 바람에 뭐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물리적인 시간상. 심지어 또 이렇게 결정이 또 이렇게 딱 내려진 게 아니라 시시각각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세월호 참사 때는 저희가 이제 그렇고 쉬었죠. 쉬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쉬었는데 거의 7년 동안 오는 동안에 거의 처음 있는 예고 없이 처음 쉬어봤습니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셋 다 많이들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접점을 그래도 찾았어요. 하루 정도를 몰아가지고 네. 시네타운 S부터 시네타운 19 1부, 2부까지 한 4시간을 한 방에 내리 녹음하는 걸로. 이게 접점을 찾은 건가요? 이걸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지어 녹음을 합니다. 오늘 저는 3시부터 녹음이 있는데 아하. 그거 송경희 PD한테 부탁을 하고 맡기고 난립니다. 저도 생방송을 지금 맡기고 우리 정한성 PD한테. 아이고. 그랬더니 CP님 또 화내셨어요. 네. 아니 네가 네 프로그램을 놔두고 그걸 녹음하면 말이 돼? 그러면 쉴까요? 그랬더니 그건 또 이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난주에 저희가 뭐 말씀 못 드리고 한 주 그렇게 됐다는 사정 양해 말씀 좀 이게 뭐야? 뭘 양해 말씀을 구해 관도.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녹음하고 있는데 또 욕을 먹겠다고 처절한 몸부림.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제 이게 너무 정겨운 리플들이 달리니까 짜증나더라고. 방송을 이제 재개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좀 먼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이제 그러니까 녹음을 종영하나요 우리 종영이야? 네가 계속 그럼 종영하게 될 것 같아. 지금 이 얘기 꺼냈는데 계속 그러면 녹음을 앞두고 되게 안타까운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그렇죠. 송님께서 네. 메일을 네. 주셨는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뭐 제가 상방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열어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되게 황망했었습니다. 저희 201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아주 초창기 때부터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늘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되게 힘드셨을 텐데도 늘 밝은 웃음 잃지 않고 저희가 어디서 뵀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방에서도 뵌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저희가 어떤 뭐 북콘서트나 아니면은 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행사를 벌일 때마다 항상 그 웃음 잃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 같고 스튜디오에서도 또 뵌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항상 또 메일로 또 카페에 또 글을 남겨주셨던 우리 자원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진짜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저희가 늘 뭐 저나 이승우 PD나 이재익 PD나 저희가 한 7년 동안 같이 이렇게 늘 2-3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서로 저 에피소드를 모르는 게 없어요. 웬만한 얘기들은 다 알고 하는데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자원님의 그 안타까운 그 죽음에 다들 애통해하시고 황망해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함께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뭔가 싸웠던 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다들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또 빌고 싶고요. 또 액션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소식을 지금 처음 듣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또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 저희 최근에 나왔던 무비유한 책에 네. 자원님이 꼭 완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네, 바람을 네, 이제 네. 서문에다가 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되게 마음이 허망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완쾌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 너무 밝아서. 네, 그렇죠. 네. 맞아. 저도 많이 좋아진 줄 알았어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컨택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장난스럽게 저한테 말을 걸어주셨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벌써 오래됐네요. 최철호 대위님도 네. 네. 벌써 더욱 급작스럽게. 그래서 이자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편찮으셨으니까. 투병 생활을 하셨죠. 근데 최철호 대위님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밝고 씩씩한 진짜 모습을 청년이었는데.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제 산을 가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건강하시라고. 네. 부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그게 뭐랄까 좀 거창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떤다는 게 내 몸이나 내 생명의 일 조각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로서 실제로 철학이나 문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이제 제목이 나온 시 같은 게 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시들인데 정말로 그 최철호 대원님 때도 그랬고 이자원 청취자 같은 경우도 우리 프로그램의 일부가 어딘가로 묶여서 영원히 사라진 그런 상실감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아유, 근데 왜 몰라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냥 탁 죽어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 너무 허망하잖아요. 영혼이나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뭐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영원히 스피릿이라는 게 스피릿이 있었으면. 떠돌 수 있다면 오히려 TV보다는 이런 팟캐스트나 라디오처럼 이런 전파가 더 잘 교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왠지. 뭐 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네. 믿음이 있죠. 네. 네. 그래 하여튼 뭐 저는 원래 저 세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좋은 곳에서 편안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 메일 주소 소개해 주시죠. 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골뱅이 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메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재익 PD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네, 야, 연출자이자 진행자로. 격세지감. 세상에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희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연달아 찍은. 대단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아까 시네타운 S에서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닭들 목에 죽을 걸려요. 뻔했어. SBS 시사를 아도 치고 있어. 치고 아도 계세요. 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내가 못 해가지고 오전 S에서 오후를 아도 치고 계세요 지금. 대단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거의 뭐 아도 아닙니까? 아도. 아니 시사 전망대 진행해. 아니 그 뭐야 연출해. 연출하고. 정치쇼 진행해. 진행해. 참나. 사실 뭐 시네타운 19도 시사 프로그램이죠. 거기 출연해. 야 정말 SBS 그 시사의 시사 시옷도 모르다가. 왕이다. 자 시사의 왕이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1부에서 사연 소개 이런 거 안 하고 네. 시사 얘기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진행자 이지익 씨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새 그 유튜브에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적당히 유명한 고양이 뉴스라는 거를 진행하고 계시는 원재현 씨를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자기 소개 뉴스의 좀 간단히 해주시죠. 원재윤입니다. 원재연. 우리 실칭에 원재윤. 원재윤. 윤이에요. 연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잘못 으뜸 알았구나. 원의 시를 제 윤택할 윤입니다. 한자 이름 안 쓸 것 같은 원재윤. 느낌인데 한자 이름이네요. 그래요? 딱 봐도 한자 이름 아니에요? 근데 원재윤 하면 아니, 한글 이름이라고 지금 하면 자격이 없네. 딱 봐도라고 그러시잖아. 딱 봐서 눈빛이 아, 눈빛이나 눈빛이 한글 이름 같은 건 어떤 초능력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듯한 느낌이 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재윤님을 뵈려면 유튜브에 고양이 뉴스라고 치면 되나요? 네, 지금 당장 이 방송 끄시고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아니 그러면 막 그 뭐 고양이 사료 막 이런 거 고양이 나온 거예요? 뉴스를 뭐 하는 거예요? 검색하시거나 애묘인들 원재윤을 뉴스에 뭐야? 검색하시면 네. 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BJ예요. BJ세요? 저는 꿀방망이 TV 꿀방망입니다. 제가 소문 들었어요. 유튜브 하신다고.
소문을 들었구나.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꿀벅망이- 이 프로그램에 진짜 광팬이신데 재윤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시네타운 19을 들으세요? 어머니가 어머님께서 어머니 취향 특이하시네. 좀 들어보세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꼭 들어봐라. 진짜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근데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뭐 커뮤니티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하는 주로 하고 뉴미디어 팟캐스트 안 PD라 하니까. 팟캐스트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한 5년 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저께 네. 생방송 2만 구독자 기념 생방송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업무용 이메일은 알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알람이 때려 왔는데 SDS에서 뭐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뭐라고 하셨던 바로 시네타운 19에서 어.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고 하셨고 깜짝 놀라서 저희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 제가 사실 유튜브 지금 수익이 광고가 안 붙어서 수익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2만이나 되는데? 2만쯤 되면 무슨 그게 유튜브에 새로운 그 정책이 생겨서 네. 복제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문회를 약간 그 자막을 달아서 예능처럼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왜 청문회는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봐도 막 10분, 20분짜리 그 어떻게 끝까지 봐요. 그래서 제가 예능처럼 막 이제 효과음도 넣고 막 자막도 재밌게 달고 해서 그 조여옥 이슬디 개그 코미디라는 네.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게 27만 뷰가 넘었었는데 그걸 지웠어요. 그래서 어제가 원래 재신청하는 날인데 재신청 버튼이 지금 비활성화돼 있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단 그럼 수익이 아예 안 나겠네요. 지금 이제 넉 달째 지금 무임금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아유. 유일하게 저를 후원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슬픈 쓸쓸한 그런 원래 느낌이요. 기획 의도가. 아 근데 잠깐만 제가 지금 한 명이라도 구독하려고 하는데 고양이 TV 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고양이 뉴스요. 고양이 네. 고양이 야, 이 새끼야. TV는 이거 맞으시죠? 이거 네 맞아요. 그 전직 PD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원래 일을 저 하셨어요? 원래 2016년부터 이제 프리랜서로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네. 물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셨? 뉴미디어 장르요. 그냥 그러니까 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영상 이렇게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막 다. 뭐 그렇죠. 네, 자료 정리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게 해서 그러다가 왜 고양이 TD 뉴스로 딱 들어가신 거예요, 본인이? TDS에서 일을 하다가 네. 그냥 내가 그냥 만드는 게 낫겠다. 아, 내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백날 해봤자 이거는 남의 도와주는 것 같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코를 자꾸 찡찡. 네, 괜찮아요. 여기 더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트림하고 계속 방구 난리도 찡찡거리고 아니에요. 그러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래서- 구독했어요. 네? 구독했다고. 아 그래요? 25,299번째 제가 구독자가. 그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고맙다옹. 또 그렇게 아, 해요. 나는 또 이게 고맙다고. 고양이 뉴스에 네. 또 맞춰서. 야 그 갖고 저희- 왔다.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설마 아이고. 팬이라고. 역시 그 어머님이. 우리 원재윤 PD님의 어머님, 시네타운 네. 19의 애청자. 저희 그 고양이 뉴스 이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이사장님. 되시죠? 우리 이사님. 허명자 희자 영희님. 네. 우리 영희님 사랑합니다. 명. 명희님. 제가 우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허명희 이거 뭐. 애청자님께서 이렇게 예. 또 막 보내주셨어요. 케이크 12개래요. 이게 뭐야? 덜덜덜. 먹기 쉽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막 특상품 이런 거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먹고 네, 저희 비싼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이승기님 일산에 혹시 특상품이 노래 하나 없어서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노래요? 노래일까요? 어머니 노래? 어머님의 그 허명희님의 G.O.D 나으실 어머니께 뭔가 때 이렇게 괴로움 케이크가 싫다고 다 하셨어. 어머님의 어떤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퀴즈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야, 우리 또 어머님께서 지금 야, 그 기가 케이크 막히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케이크 중요해.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어머님께서 이거 봐, 이거 봐. 눈물 바다야. 얼마나 이거 아니 뭐 삐지 나옵니까 지금? 아니 안 나옵니다. 한번 시원하게 좀 한번 좀 나도 깔아주세요. 하나 줘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글을 참 잘 쓰십니다. 모습을 좀-
야, 우리 허명희 이사장님께서 이 뜯어놓은 거 먹어요. 그 우리 아니 이제 뭔가 좀 보려고 12개나 돼요. 다 드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이사장님의 저 정성이 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허 이사장님. 그 이사장이란 이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성이에요. 허씨. 그다음 명희는 굉장히 약간 재벌집 느낌이에요. 명희 이사장님. 그러니까 좀 약간 명희는 재벌집. 그렇진 않아요. 자수성가하셨어요. 아하. 아 성가를 하시긴 하셨구나. 자수성가하신 우리 저 자, 어머님. 노래 깔아보겠습니다. 아 나옵니까? 자. 나옵니까. 아이 뭐야 이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핑크가 싫다고 하셨어. 감정 잡아야지. 일단 던져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김은종 이승훈 PD님. 네. 이거 어떤 순일까? DJ 기분종 이승훈. 애정순이겠죠 뭐. 제가 세 분에게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해봤네요. 초기에는 하도 메일을 보내달라고 구걸을 하시길래 나도 한번 써볼까? 보내볼까 하다 나이로 보나 글빨로 보나 아서라 말아라 펜 떼놓고 마음 접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비슷해요? 어머니랑 비슷해요 느낌이? 저희 어머니 저랑 성격이 똑같으십니다. 이모님은 그저 듣는 것으로 청취율이나 높여주자 하고 심정적으로 응원만 했더랬습니다. 결국 한 번은 쓰게 되네요. 제가 유일하게 꾸준히 일주일에 꼭 한 번 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시네타운 19 들으면서 공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저 SBS 박정훈 사장님과 비슷한 취미네요. 이 사장님답게 남자 셋이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정주행 역주행을 번갈아가며 재미지게 듣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국가부도의 날 방송을 들으면서 산책 후 우리 아들이랑 저녁을 먹다가 재윤아 엄마가 저번에 말한 시네타운 19 한번 들어봤니? 거기 너랑 똑같이 성격 지랄 맞은 놈 한 분 계시다. 그렇지만 젤로 매력적이긴 해요. 남자는 지랄. 남자는 지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게 뭔 일이래요. 영광스럽게도 제 아들 재윤이가 시네타운에 초대되어 오늘 방송 녹화를 한다고 하니 제가 다 떨리네요. 어쨌든 시네타운에 잘 소개가 되어 본인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난다. 그래요. 세 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쭉 개소리와 영화 얘기 들려주세요. 시네타운 19 파이팅. 고양이 뉴스 파이팅. 2018년 12월 20일 허명희 드림. 그래요. 우리 고양 뉴스 구독 좀 합시다. 이사장님의 정성이 여기까지 느껴져. 고양 뉴스 구독 좀 합시다. 우리 저 이사장님, 허명희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애청해 주셔서. 오늘 이제 사랑해요 엄마. 어떻게 효자네, 효자야. 저 통장에 돈이 없어요 엄마. 엄마랑 밥도 먹고 효자야. 이게 제가 케이크를 한번 떨고 갖고 이게 좀 엎질러졌어요. 괜찮아요. 네. 난 입 먹고 맛에는 있어요. 변화 없어. 이미 다 먹었어. 이 맛에 먹는 거지. 아니 우리 원PD님은 고등학교에 나왔어요. 고등학교요? 네. 주였고? 아니요 저기 그 숭실고. 숭실고 우리 네, 은평의 아들. 연신농대. 은평의 아들 언타이틀을 배출한 숭실고. 그런 게 있어요. 딱히 그렇진 않고. 네, 언타이틀의 멤버가 중에 하나가 언타이틀 뭐 있어요? 숭실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진짜요? 네네. 왜 우리 집 놀러 왔지? 한 명은 강남이고 건영이가 우리 집 놀러 왔었는데. 유건영이 내 강남일 동네 거야. 친구야. 유건영이 강남이고 청담고 나왔지 걔네. 청담고. 아니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애 싸이 강남스타일 작곡한 애 말고 옆에 있던 친구 그 친구가 거기야. 그 친구가 숭실 나왔어. 내가 알기로는. 걔는 돈 잘 번다 그러는데 우리 집 놀러 온 애는. 유건영이라고. 그러니까 걔는 한 명 거기. 그럼 저도 앞으로 돈을 잘 벌었으면 그리고 좋겠네요. 또 그 뭐죠? 저 최승호 감독님이 찍으셨던 영화 뭐 뭐야? 있겠죠 뭐. 그 검찰청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검사님 한 분이 숭실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숭실고라고 해서 상도동에 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근데 재단은 아마 같을걸요? 네, 그렇게 재단은 그래도- 같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에 느낌만 있는 다르고. 이름도 신사동이야. 또 신사동에 그러네요. 신사동 그 사람이야. 야 그래도 엄마의 힘이 대단하다. 왜요? 아니 보통 같으면 뭐 너 고등학교 어디야 막 이렇게 찌끄러질 거잖아. 승훈이가 또 어머님이 우리 이미 이사장님 들으신다니까 또 원PD님 그냥 우리 또 어디 약해지지. 나오셨냐고 보통 그냥 같으면 씨발 족 같은 학교 나왔네. 엄마는 위대하다. 우리 저 허명희님 듣고 계시죠?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오늘 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원래 안 그래도 이제 제가 가끔 저 커뮤니티나 이런데 이제 그 고양이 뉴스가 올라온 걸 보면서 커뮤니티도 보세요? 저는 뭐 인터넷에서 지배합니다. 예. 유비쿼터스 형 인간이라고. 예. 제가 저 스마트폰만 안 썼다 뿐이죠.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스마트폰을 안 쓴지도 몰라 지금. 아 스마트폰 안 쓰세요? 폴더폰 씁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도 뭐 페북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잖아. 뭐다 해요. 성격이 그 좋아요. 요즘에 폴더폰으로 그러면 페이스북이 돼요? 페이스북 안 합니다. 계정도 없앴어요. 아 없었어요? 네. 제가 페이스북 글 올리시는 거 가끔 그 네. 커뮤니티에서 본 한 거 5월쯤 없앴어요. 예. 없앤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우린 지금 급해. 제이경과 나는 급해. 급해요. 갈 길이 하여튼 멉니다. 지금. 올라온 거 보면서 그래도 재밌는 말을 한다. 좀 이 친구가 이 양반이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한번 모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린 그 네. 응모 저장소였나? 뭐 하여튼 유머 저장소 페이스북 그리고 윽튜브라는 유튜버죠. 네. 그리고 고브레- 김응머라는 페이스북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한대요.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 그러니까 걔를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서 네.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관심이 안 갈 만한 단어들을 많이 써갖고 네.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갖다가 자꾸 인기 영상에 올라오길래 네. 도대체 뭐야? 그러고 봐서 이제 보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응머라는 페이스북이 이제 욕을 해서 뭐 정지 먹으면 유머 저장소로 활동하다가 유머 저장소가 정지 먹으면 또 뭐 다른 계정으로 활동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머 저장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아예 완전히 그 윽튜브라는 유튜브랑 연동을 완전히 시켜놓고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김응머라는 페이스북에 가면은 저를 영생시켜 주려는 그 쌍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일대 하시는 것 같은 네. 분들이 저를 막 욕하시는 걸 보고 제가 내가 똑바로 살고 있구나. 똑바로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하는 한때 페이지가 이제 대유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원한 걸로 보여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유주의. 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하여튼 저는 이제 그들의 뿌리를 어디로 의심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 돈줄이 될지 아니면 거기에 기반을 둔 건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이른바 뭐 김응모나 아니면 이제 윤서인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기반을 둔 곳이 이른바 그 자유경제원, 지금은 자유기업원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전원책이 거기 원장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전원책이 원장이었고요. 요새 저 찌카시즘 몰이를 하고 있는 이병철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거기 출신이고. 찌타시즘 몰이가 뭐예요? 찌카시즘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요? 네. 그 이재명 가지고 이제 찌띠라고 하는데 거기다 메카시즘을 결합해서 찌카시즘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별로 네. 이렇게 귀에 콱 꽂히진 않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내가 보니까. 하여튼 그 사람도 이제 거기에 기반을 둔 걸로 보이고 그쪽 하여튼 그 고무리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부터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조리돌리고 괴롭히면서 근데 철저히 익명 속에 숨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윽튜브라는 것도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는 것조차 사실은 불편한데 그래도 이렇게 없다 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 아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철저히 자기는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어떤 이름을 실명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욕하고 저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도 그 하회탈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어요. 턱 없는 탈이죠, 정확히. 네네네. 저희 하여튼 근데 이제 그곳의 어떤 정체를 밝히는 최근에 그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걸 올리셔가지고 최근에 좀 화제가 됐다고 하길래 영상 좋은 기회다. 컨텐츠. 한번 부르자.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거 제가 이제 1부랑 2부랑 나눠서 기획을 했는데요. 네. 1부는 이제 제가 윽튜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네. 인기 영상이 자꾸 윽튜브라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되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그렇죠. 하는 영상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다루는 사람이구나. 남자들이 봤을 때 속 시원한 말을 하는 사람이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인기 영상 올라와 있길래 보니까 갑자기 문재인 얘기를 해요. 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을 칭찬을 하겠대요. 그래서 문재인 칭찬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잘생겼고 뭐 또 뭐 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컨텐츠의 이거는 기반이 조롱이죠. 네. 이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왜 일대충들이 이제 커뮤니티 가서 분탕질을 할 때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인데요. 솔직히 이번 공약 뭐 이번 남은지라고 하죠. 네, 뭐 그런 이렇게 자기가 지지자인데 이번 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번 장관 임명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 편인 것처럼 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봐야겠다. 이 사람을 좀 유지주시해야겠다.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부 그 최저임금 인상 제도에 대해서 말이 안 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까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저격을 해서 비판을 하면 이 사람이 나오는 반응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겠다 네. 싶어서 이제 영상을 일부러 좀 허점을 많이 남겨서 예를 들면 어떤 허점을 남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통계청 자료에 보면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30%,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는 70%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얘기의 허구인 거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최저임금을 주질 않아.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통계청에 나온 자영업자는 영향받는 자영업자는 30%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상 좀 다르죠. 네. 실상 이제 보면은 그건 4대 네.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죠. 네. 뭐 알바라든지 뭐 이런 거는 네.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허점들을 남겨놨어요. 일부러. 그리고 영상을 길게 늘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공격해보라고. 그리고 나를 과연 저격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첩보에 의하면 어떤 첩보죠? 그 유머 저장소를 오래 본 친구의 네. 첩보에 의하면 네. 그 김웅머라고 할게요. 네네. 김웅머라는 사람이 굉장히 소갈매기가 좁아서 자기를 욕하는 댓글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네. 그리고 막 자기 페이스북 메시지로 막 요번 뭐 고인 드립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김웅멍님 뭐 이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잘 보고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뭐 이러면 거기다가 패드립을 한다든지 쌍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인간들이 그렇죠. 남 그래서 욕을 함부로 하는 인간들이 자기 욕은 요만큼도 못 참아. 제가 가정을 하나 했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개인 유튜버라면 제가 영상이 만약에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열받아서 반박을 하겠지. 쌍욕을 하든지 뭐 저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하든지. 근데 만약에 이 뒤에 뭔가 그러니까 개인 유튜버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그룹이 있다면 저를 저격하면 제가 커지거든요. 유튜브가. 왜냐면 그 사람은 40만이 넘었고 저는 2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언급해주면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유입이 돼요. 원래 디스전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힙합이 약간 그런 식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전략을 택한 경우가 많죠. 그쵸. 강자들은. 키우기 싫으면 그러니까 얘가 나랑 싸울만 체급이 다르더라도 뭔가 뭐 이렇게 근거가 좀 있어 보이고 좀 약간 맞는 말을 하면 싸워주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완전히 개소리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 처음 영상에서 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논리에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이 막 저를 응원하고 그 윽튜브를 구독해야겠다는 댓글들이 막 달렸었어요. 근데 그 좋아요를 많이 눌려진 댓글들이 그 인기 댓글 창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더니 아예 안 보이는 수준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댓글이 한 9,000개인가 달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유튜브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상의 조회수에 대비 댓글 수가 몇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그까지 안 보거든요. 아 이건 30만인데 이건 댓글이 뭐 3대께네? 뭐 이건 40만인데 이건 댓글 4대께네?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그것까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안 봐요? 유튜브를 이제 PD? 좀 봅니다.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보죠. 제가 만드니까.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보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되죠.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30만 뷰짜리 영상이 하나 네. 있는데 네. 댓글이 한 3천 개? 네. 2천 개? 뭐 네. 이래요. 네. 근데 이거는 29만 뷰일 때 댓글이 8천 개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비상식적으로 높죠.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계속 봤어요. 그러진 말지.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43%가 오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어떤 비율이냐면 순간적인 비율이 아니고 전체의 비율이거든요. 누적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거의 10만 뷰일 때쯤이었을 텐데 누적 비율이 갑자기 43%가 외국인,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외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어요. 한국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아닌 건 확실한데 VPN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VPN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 한국이 아니시라는 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이 57%로 돼 있고 거기 나와요. 거기 네, 거기 데이터가 나와요.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나오는데 수십 가지 국가가 나오는데 그 국가들이 다 0.0, 0.0, 0.0 돼 있고 맨 밑에 기타로다가 한 30%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가 뭔지는 몰라요, 저도. VPN은 뭐예요? VPN은 제가 한국에서 인터넷을 쓰면 IP가 한국 IP로 잡히잖아요. 근데 VPN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홍콩 IP로 잡힐 수도 있고 미국 IP로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우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른 정보를? 나라로 우회시키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굉장히 VPN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광고 기반 플랫폼이잖아요. 주수익충이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보면 홍콩 광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VPN을 이용해서 홍콩에서 본다면 광고주들이 엄청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얘 한국 사람인데 홍콩 광고가 나오니까. 그래서 VPN을 굉장히 그 잡는 알고리즘이 탄탄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보면은 다시 한국이 9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VPN을 이용한 작업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정황이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유튜브만이 알고 있겠죠. 그렇군요. 그냥 하여튼, 저는 정황 뭐 이런 걸 포착했을 뿐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 뭐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정황은 확실해요. 네. 정황은 확실한데 이 정황이 뭘 증명하느냐는 유튜브만이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들이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개인도 치밀할 수 있죠. 개인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치밀하다기보다는 느낌이 그냥 쎄해. 그렇죠.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이건 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쎄해. 얘는 개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철저히 익명 뒤에 숨는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 그 EJ PD님이 네. 유튜브를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유튜버의 입장에서 하루에 영상을 3개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영상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20-30분짜리 스트리밍을 돌아다니면서 한다. 충분히 가능하죠. 걸어가다가 하고 뭐 그런 게 헌팅하는 거 아니고 찍고. 제 영상 혹시 보셨나요? 지금 봤어요. 지금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그런 거는 하루에 3개. 하루에 하나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우리 재윤 씨 영상 저도 지금 계속 봤는데 보고 있는데 공이 엄청 공이 들어가 없죠. 있네. 이거는 사실은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 물을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 창작품이죠,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 말자막뿐만이 아니라 옆에 뭐 도표, 자료, 뭐 영상, 그림도 있고. CG 작업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CG 작업까지 해서 굉장히 이거는 그 그냥 옆에 일반적인 고양이 영상이 한 마리 아니라. 보여서 고양이 뉴스예요? 그게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그 처음에 박근혜 탄핵 때 시작했어요. 2016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타이밍 잘 잡았네, 잘 들어갔네 일찍. 그때 청문회를 한참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청문회가. 이 청문회가 많이 알려줘야 될 텐데. 그래서 이건 재밌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하고 열었던 채널이에요. 근데 그때 구독자가 없을 때인데 청문회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조여오고 이슬리 시리즈로 올렸더니 인기 영상에 올라가고 막 몇십만 뷰를 찍어버리고 막 100만 뷰까지 찍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 이 천재인가 보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 유튜브를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TBS에 입사하게 되죠. TBS에서 뉴미디어 PD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TBS면은 그 김어준 씨가 있는 그 TBS요? 김어준은 라디오국이시고요. 아 거기는 TV 쪽. 저는 이제 뉴미디어 그 보도국. 보도국에. 보도국의 뉴미디어 PD로 활동했고요. 거기서 이제 김어준 씨를 만나서 시사요정을 선물해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저 사람 시사요정 김어준한테 이상한 더러운 선물 준 사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TBS를 나오고 다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저희 고향 이름이 김삐약인데 김삐약. 네, 김삐약. 김삐약 그냥 밥 먹는 거 찍어갖고 올려서 그냥 날로 먹자. 개꿀 빨아야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최진기 선생님이 김어준을 까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잊혀진 사건이지만 졸라 황당하죠. 그래갖고 이 새끼 보게?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영상 아무리 봐도 이거 지나치게 흥분하죠. 너무 멍청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지? 근데 멍청하지 않죠. 정확한 전략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인기 영상 1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멍청했어요. 그냥. 그게 왜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하냐면 네. 그거를 일반 대중들이 보라고 그 사람이 그걸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메신저를 딱 정확히 상정하고 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안 보셨군요. 왜요? 제 영상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나처럼 모르는 분 계시니까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뭐냐면 해주세요. 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냐? 난 아까 17분 전에 포기했어, 임마. 다스데이다에서 이게 연장선에 있어요. 다스데이다에서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에 댓글 작업 세력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최진기랑 그리고 사자루라는 그 1타 강사들이 있어요. 수능 강사들이. 그 강사들이 댓글 작업으로 소송을 벌였는데 최진기의 입장은 했어요. 나는 댓글 작업이 없었다. 그리고 사자루의 입장은 댓글 작업 세력이 있다. 최진기한테. 그 학원 강사계. 네, 학원 강사계. 뭐 1타 강사 뭐 이런 거. 그렇죠. 설민석, 뭐 최진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썼다. 라는 주장을 김어준 씨가 한 거예요? 아니 삽자루가 삽자루가 거기서 김어준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스데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자기 고백을 한 거야? 자기 반성을 한 거야? 아니죠. 아니 자기는 그거의 피해자다. 자기는 안 썼다. 댓글 작업의 피해자다. 근데 자기도 했어. 내가 보기엔 삽자루 선생도 한 것 같고. 내가 그거의 피해자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피해자인데 피의자는 최진기다. 그렇게 거기서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삽자루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어준은 그 프로그램에서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어준은 그 학원 강사 싸움에 끼고 싶은 게 아니라 댓글 작업의 세력이 진짜 실제한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 사람 초대한 거였는데 싸움이 정치 쪽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렇죠. 그때가 그렇게... 이제 이재명 그 한참 찌카시즘이 정말 맹위를 떨칠 때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최진기 선생님이 김어준 삽자루에 한마디도 안 해. 김어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딱 영상을 올렸는데 그 인기 영상 1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됐나요? 네. 근데 그거의 황당한 점은 뭐였냐면 삽자루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김어준만을 까면서 김어준이 그러면 안 된다. 김어준이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맹렬히 합니다. 김어준이 권력자다. 그래서 나는 이제 권력의 피해자다. 코스프레를 하는데 코믹한 건 뭐냐면 김어준이 그 다음 이제 다스베이다에서 얘기합니다. 나와서 해명하시라고. 안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1,000원을 걸었습니다. 그 영상에. 안 나오지. 100%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온다고 1,000원을 걸었는데 댓글에 그럼 난 10,000원 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10,000원은 다 어디 갔나요? 빨리 주세요. 수입도 없대는데. 그래 지금 우리 고양이 사료값은 우리 있어야 재훈이 될 거 아니야. 힘든데 삐약이 그 사료값은 줘야지. 김비약이.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제 제가 그걸로다가 유튜브 포문을 열었어요. 그게 20만 뷰가 넘었거든요. 그때 제가 구독자가 2,000명 정도 됐었는데 20만 뷰가 넘어버리니까 갑자기 구독자가 막 버버버벅 느는 거예요. 제이기 형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 아니 못하게 됐어요. 회사 인사팀에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 진행하는 동안 유튜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시원하게 접었습니다. 아 개폭? 아니 아니면 하지만 요거 이제 진행자에서 내려오면 바로 시작하죠. 컨텐츠 쌓아놨다가 말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요새 유튜브를 열심히 하면서 어떤 자기들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허구에 가까운 어떤 흑색선전, 비방에 가까운 내용들을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뻥이죠. 개뻥. 개뻥이에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영향력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미리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사실 성향으로 보면은 한 2011년 무렵에 12년 무렵에 이재익 PD 성향이랑 되게 비슷한 인간들이에요. 물론 이재익 PD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니요 저는 근거는 없고 재산만 있었죠. 그거 갖고 싶더라고. 그거 어딨어 그냥 하여튼. 내 아파트 지키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들의 배후에 혹은 그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게 이제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원이라고 하는 그 전원책 씨가 원장으로 있었던 그곳을 의심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활동을 하는 원이에요? 활동은 안 합니다. 활동은 안 하고 그냥 한때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돈줄이 막혔나 봐. 그럼 그 지금 돈줄은 약간 혹시 블로그 어디라고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대기업들이죠. 정경련. 대기업들. 전경련 쪽에서 돈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료가 공개가 됐었는데 네. 거기 예산의 97%인가가 97%요? 95%인가 97%인가가 정경련 혹은 정경련과 연관된 곳에서 오는 후원금이었어요. 그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게 그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고요. 전경련이 막힌 이후 거기가 홈페이지도 찌그러지고 이름도 자유경제원에서 자유기업원으로 바꾸면서 지금은 약간 블로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돈줄이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어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정경련이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재훈 원PD도 소개할 겸 뭐 이런 얘기도 할 겸해서 오늘 한번 불러봤고요. 어쨌든 시사 진행자 됐으니까 이제 시사 전문가. 두 분이 이렇게 친하진 않은가 봐요. 공유한 게 별로 없네요. 처음 봐요 오늘. 네, 저도 처음 봐요. 친하게 지내요. 저랑 막 이 형이랑 얘랑요. 여기랑 친하게 지내면 되지. 저는 괜찮습니다. 친해지잖아. 여기 잠깐만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우리 허명희 이사장님. 네. 재윤아, 거기 너랑 똑같이 성격 지랄 맞은 그래. 누가 봐도 이렇게 둘이야. 같은 사람끼리 못 어울려. 재윤아, 거기 너랑 똑같이 성격 지랄 맞은 놈 한 분 계시다. 그래요, 우리 허명희 이사장님이 앉아서 구말리를 보시네. 짝을 정확하셔. 점지해 주셨어. 정확하셔. 그 요새 이제 시사 관련돼서 제가 하나 뭐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금 이거는 약간 뇌피셜이고 전혀 아무 근거도 없어요. 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곧 저는 변양균 씨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로 떠오릅니다. 그래요. 지금 농사 짓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뭔가 변양균 가지고 작업을 치는 느낌이 나요. 그 대상으로 떠오른다.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거나 바로 그 변형균 아니야. 신정아 신정아 보이프렌드 말하는 그- 거죠?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인데 암호화폐 혹은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돼서 저는 변양균을 키워드로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유는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다라는 이유로 했고 어쨌든 그 지금 이제 변양균 사람들을 꽂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제가 보기엔 군불대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만간 초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지. 그 뭐 청와대 뭐 경제 쪽 관련된 파트에 뭐 비서관이나 행정관 뭐 수석 뭐 이런 뭐 변양균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 초반에. 이제 조만간 지금 알겠어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신정아 씨와의 둘 그 열렬한 사랑 외에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진짜 문화일보의 그 보도는 엽기적이었죠. 그 사진을 뭐였죠? 일면에 냈죠. 신정아 같이 씨의. 나치 사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누드 사진? 네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문이요? 하여튼 저는 변양균 씨, 문화일보 하면 강한 남자 아닙니까? 변양균 씨를 가지고 지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조만간 때가 오면 지금 그 어쨌든 이 지지자들의 어떤 방어선이 구멍이 퉁퉁 뚫려가지고 여기저기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그 한 5월 6월부터 걱정했던 일이 지금 이제 현실화된 거고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변양균 씨를 키워드로 해가지고 변양균 씨를 띄우려고 하는 작업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신정환 뉴스가 최근에 슬쩍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살짝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슬쩍슬쩍 이제 정지 작업을 흘리듯 해갖고 나왔어요. 이제 신정환 불이 씨 약간 뉴스가. 붙겠다 싶으면 그때 확 띄우는 거죠. 저는 신재생에너지 혹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변양균 씨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엮어서 이렇게 보내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른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구적폐라고 하는 쪽의 세력의 작업은 뭐냐면 미투 전략이에요. 미투 전략. 쟤들도 우리랑 똑같아. 자, 그것도 치졸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월하다, 자기들이 낫다가 아니야. 쟤들도 우리랑 똑같잖아. 그래서 조국을 우병우로, 임종석을 최순실로 만들려고 계속 이미지 작업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도 별 수 없네. 문재인도 똑같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 작업 중에 하나 중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으로 떠오를 거라고 보는 게 변양균 씨 작업이고. 네. 장준 작가는 병양균이 누군지 알아요? 유산균 전문가 계세요. 매사추세츠에서 박사학위도 하신 분 계세요. 취약한 유머를 또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변양균이라고. 지금 찾아봤는데 70세시네요. 네, 옛날 사람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되게 그 자유연애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인물입니다. 뭐 신정아 교수라는 어떤 그 학력 사칭과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분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분하고 이제 어릴 로맨스 때. 때문에 신정아 씨가 유명해진 거예요. 변양균 씨와 그런 로맨스 거예요? 때문에. 둘이 커플이에요. 아니 커플이었어요? 고양이 뉴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옛날 거 모르시는구나. 야, 모를 수도 있지 뭘. 요즘 거에 밝으시고 옛날 거는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 저는 원래 시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뛰어들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드라마 PD 지망생이었어요. 드라마 쪽. 네, 그리고 시사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또 점점 갑자기 나랑 왜 부른 겁니까? 왜요? 내가 그냥 얘기할 걸 그랬나? 재윤아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거기 너랑 성격 똑같이 지랄 맞은 분 한 분 계시다. 왜요? 저랑 오버랩되세요 약간? 아니 저도 이제 한 2008년까지 시사에 1도 관심 없는 처음 투표를 2008년 했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43인데 저랑 비슷한 시기에 투표를 하셨네요. 네. 저도 그 정도로 관심이 2007년인데. 없었어요. 저도 전 2007년에 투표 안 했어요. 이 사장님이 오늘 많이 보내신 이유가 있네. 이거 빵을 많이 보낸 게 이 제주라고 많이 보낸 거야. 한 20, 30대만 해도 지금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 변양균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아무도 몰라. 20살 뭐 25, 6, 7살 때는 연애해야죠. 정확하네. 변양균도 연애했어요. 그분은 마흔이 그러셨나 보네요. 그러면 그분은 환갑 때 뭐 난리 났지 막. 뭐 그때까지 연애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간에 어릴 때는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쓸쓸해지는 또. 했네. 쓸쓸해지네. 아유 쓸쓸해. 그건 어머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연애한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어떤 시간이 다 없어도 되는데 연애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똥 쌀 시간도 없고 다 없어도 돼. 하지만 연애할 시간이 있어. 그래야 될 것 마지막 시간 같은데. 아닌가? 잘못 사네. 그러니까 잘못 살고 있어요. 우리 원PD 지금. 잘못 살고 있네. 그러니까요. 지금 고양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닌데. 삐약이한테 드릴 공을 사실 여자한테 드리면 됩니다. 삐약이 손 많이 가잖아요. 제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일대한테 욕먹는 거. 그냥 그거에 위안을 받고 있어요. 둘이 뭐 천생 연분이네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에요. 이재 PD도 원장님이에요. 왜 원장님? 자유연애원. 원이죠. 자유연애원 원장님. 원장님이죠. 자유연애원 아니 원장님. 여기는 자유연애원 이거 자유도 아니 방종연애원이 있지. 여기는 방종이야. 자유를 넘어섰어. 한국시사연구원. 이제부터 시사연구원 원장이라고. 옛날에는 백분토론 이럴 때 자유경제원 출신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렇지. 이쪽 보수 쪽 패널로 뭐 원장이든 뭐 거기 뭐 맞아요. 무슨 정책실장이든 최근에 한 10년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요. 하여튼 자 시사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요새 제일 관심 있는 주제는 뭐예요, 원PD님은? 저 요새 제일 관심 있는 주제는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승훈 킬러인데 말만 하면 막혀. 시간이 없어. 얘가 불렀는데 지가 불렀는데 말만 시키면 팍팍 막혀. 변양균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오를 거라고 합니다. 변양균이 누구예요? 자 요즘 어떤 이슈가 제일 크다고 합니까? 관심 없는데. 제가 그쪽에 관심 있을 줄 알고 던지신 거구나. 유윈. 지금 알았다. 죄송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자 그만 가시고 이제. 그쪽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냐?
아까 얘 혼자서 재현이 혼자서 졸라 떠들었잖아 길게. 그때 지금 방송 듣고 있던 보자 3분의 2는 껐거든. 이 뒤에 이 알토라까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거 못 들을까봐 안타까워 죽겠어. 얘 얘기하는 동안 한 3분의 2는 지금 나 껐다고 중간에. 아니야. 어차피 고양이 TV에 올려서 몇 분 이후 들으라고 얘기하겠지. 본인이. 유튜브는 그런 게 있지. 몇 분부터. 그러면 제 얘기 재미없으면 그냥 잘라내세요 그냥. 아니 오늘 편집할 시간이 없어. 이거 지금 편집할 지금부터 시간이 바로 없어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편집 없이 올라가 오늘. 맞아. 아니야 원래 도입부가 길어야 좋은 영화들은. 그렇지. 지루한 도입, 긴 도입부 뒤에 빡 나와야. 그럼 요새 관심 있는 건 뭐야? 요새 관심인가? 요즘에 그냥 제 유튜브 댓글에 욕 달리는 거 계속 그냥 흐름 보고. 좋다. 흐름이 막 끊기네. 아주 그냥 뭐 야 이게 바로 패딩이죠. 내가 그동안 느꼈던 기분이구나. 패딩이죠. 패딩이죠. 내 끊는데 재주가 있네. 내 후계자야. 아니 야 계속해 봐. 계속해 봐. 좋다. 아니 시사에 전반적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고는 있는데 아 이거다. 아니, 저는 그런 거를 만들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번에 그 민정수석을 막 욕했었잖아요 사퇴하라고. 저 김태우 수사관 뭐 일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그냥 뇌피셜이었거든요 기자들의. 그렇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레기들이다 이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팍 꽂히는 게 없으면 예전에는 그냥 안 만들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런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기자들이 부담감을 느꼈어요. 왜 부담감을 느꼈냐면 그런 기사를 쓰는 순간 항의 전화가 막 걸려오거든. 이메일 날라오고.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욕 먹는 게 진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욕 먹는 건 되게 누구나 힘들어. 욕 먹는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다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욕 먹는 거에 되게 약해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지금은 지지자들이 이 찌카시즘이 남긴 상처 때문에 지지자들이 떠나고 관심 잃고 그냥 입 닫고 이렇게 된 바람에 뭘 기사를 써도 욕을 안 먹거든. 마음껏 쓰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국면이 펼쳐졌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해보세요. 아 계속이요?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왜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은 걸 바래요. 많은 걸 바라니까 불렀지. 야 바라는 정도 불렀겠니? 아니 여기 다 PD 10년씩 하신 분인데 전 찌꺼러기인데. 야 임마 20년 했어 임마. 아 20년 하셨어요? 20년 했어. 여기 2001년 입사. 나 2002년 입사. 2000년에 저는 그때 있어. 중학생이었어요. 잘하고 있어. 최고야. 내가 볼 때 올해 한것 중에 제일 웃긴다. 88년생이거든요. 올해 한것 중에 제일 웃긴다. 저 그렇게 여러분이 제가 항상 생방송을 열면 제가 이제 1만 구독자가 열리면 1시에 생방송을 해요. 그리고 2만 구독자가 열리면 2시에 생방송을 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뉴스를 쉽게 전달하는 이유는 제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기계공학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이구나. 네, 그래서 뭐 언론학 뭐 이런 거 개꿀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언론학 뭐 이런 거를 뭐 10년, 20년 공부했을지 몰라도 만약에 제 앞에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자들이 이거를 똥컵이라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컵이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있군요. 네. 크게 와닿진 않는다. 네. 뭐 그러면 어쩔 수.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더 잘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키워드나 갑시다. 이제 PD 키워드 뭐예요? 뭐 지금 계속 이제 고양이 뉴스에 완전 빠져가지고 푹 빠졌구나. 푹 빠졌어요.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제가 다 그렸습니다. 이 모든 이 애니메이션들 다 그렸다고? 네, 전부 다. 이러면은 하루 하나도 못 올릴 것 같은데? 하루 이상 작업하는 것들도 있죠, 영상. 그렇죠.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작업을 하는데 네. 전날에 그러니까 전날에 자료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아침에 대본을 쓰고 이제 대본을 쓰고 지대 와서 이대 맞춰본 다음에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하고 자막을 치고 종편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 제목을 뭘로 할지 이제 야. 정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을 만들어요. 본인이 그림도 그렸구나. 그러니까. 말로 먹는구나 이제. 이건. 어디서 적였나 아무도 안 했더니 하지. 나 그냥 저는 재능이 진짜 많으시네. 모든 걸 다 저 혼자 해서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13kg가 근데 빠졌어요. 모든 유튜브가 다 이렇게 공들여요? 아니요. 이렇게 막 아니. 코딱지 파는 걸로 100만씩 찍는 사람도 있고. 귀 파는 되게- 걸로 200만 찍는 사람도 있고. 되게 웰메이드야. 공을 엄청 들였어. 그래요. 근데 윽튜브라는 사람이 저랑 포맷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튜브가 근데 하루 3개 올릴 때도 있더라고요.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그게 정말 아니 그냥 신기하죠? 유튜브 천재라고 해도 그 이전 퀄리티로는 그렇게 못 만들죠. 아니 이럴 수는 있지. 한 10명 데리고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시를. 그 정도 아니면은 하루에 하나도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갖고 온 거는 보이저입니다. 뭐 시사랑 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야 외계인이 있으면 우리가 이 외계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듯이 외계인들도 자기들이 아닌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야. 그렇다면 우리 인류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프로젝트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꾸리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보이저, 여행자라는 뜻이죠. 보이저 1, 2호 두 번에 걸쳐서 쌌는데 이 보이저라는 이름이 이 우주 탐사선에다가 뭐를 싣느냐. 옛날에 저 고양이는 모르겠구나. 옛날에 LP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 네네. 아버지가 많이 모으셨어요. 그렇죠. 그 LP. 거기서 이제 좀 비슷한 원리로 그렇게 비싸게 생긴 것 중에 이제 레이저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쏴가지고 거기서 영상 같은 거 보는 LD라고 하죠. LD라고 하죠. 레이저 디스크라는 게 있어. 그거까지 모르죠. 근데 이 보이저에 실었던 거는 골드 디스크예요. 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엄청난 데이터, 엄청나지.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지 않지. 그렇죠. 용량이. 지금은 사소하지. 거기다가 한 50여 개국의 인사말, 사람의 그림, 그 다음에 베토벤의 음악, 이런 인류 문명의 흔적들을 쫙 담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이 우주 탐사선을 쏜 거예요. 나라 갑니다. 화성을 지나고 토성을 지나고 목성을 지나고 이게 반세기 동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불과 얼마 전, 한 달 전, 몇 주 전, 한 달 네. 전쯤에 드디어 이 태양계를 벗어난 네. 최초의 인류 흔적이 된 거예요. 네. 이 보이저 인류가 네. 드디어 수십 년 동안 날아간 끝에 명왕성 바깥으로. 명왕성 바깥으로 날아갔어요. 이제 어떤 다른 행성계의 누군가가 이 보이저와 맞닥뜨려서 그 골드디스크를 보고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안녕하세요. 우리말도 실려 있어요. 50여 개국의 언어 중에 우리 한국말도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실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를 듣게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어떤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일이에요. 별짓을 다 하는 거지. 인간이 만든 무엇인가가 처음으로 명왕성 넘어 태양계 밖으로 나간 이 사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 많은데 너무 가슴 설레는 일이니까 한번 팔로우 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디스크에 뭐가 실려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저는 잠깐 자리 비울게요. 네네. 자, 김은영 PD 키워드 뭐예요? 저는 키워드를 가지고. 라이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언. 라이언. 카카오? 아니요. 우리 우리 원 PD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또 어떤? 폴라이언 모르시죠? 네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 모르겠지 뭐. 나도 몰라. 가수 나도 아니에요 혹시? 가수요? 가수는 아니고. 가수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된 정치인인데 아 정치인이에요? 그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건 어떤 자리죠? 자, 오늘 뭐 질문하러 오신 저 궁금한 걸 못 참아서. 그 미국은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상원도 뭐 상원 나름대로 그것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상원 하원은 알아요. 다행이다. 미드에 많이 나오거든요. 대통령 있는 거 아시죠? 대통령. 알죠. 대통령 있는 건 아시고 그 다음에 대법관 있는 것도 아시고 네. 미국에도 대법원장은 있겠죠. 네네. 그래서
하원 의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 정도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 네네네네 국회의장 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상원의장도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파워가 덜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하원의장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자리죠. 정말 그 미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왜 비상시에 만약에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이어받고 네. 뭐 부통령이 죽으면 누가 이어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 목록에 있군요. 네네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엊그제 48살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위스콘신 출신의 이제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는데 젊은 되게 젊죠. 정치인이네. 48인데 굉장히. 벌써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하원의장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정계를 완전히 은퇴해 버렸어요. 뭐예요? 48에. 48에 이제 뭐 은퇴하면서 은퇴의 어떤 그 변으로서 이렇게 내놓은 것 중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수많은 뭐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내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라치기 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좀 비판을 내놓으면서 이제 정치가 망가져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해버렸는데 절이 싫다 하고 중이 나가시는. 뭐 그런 셈인 거죠. 본인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를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이번에 48살 나이로 은퇴한 거에 이제 사실 뭐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옳다. 또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제가 이 키워드를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48살에 하원 의장이면 사실은 네. 거의 대선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몇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치인의 꿈은 결국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모든 정치인의 궁극적인 꿈이잖아요. 끝이죠. 현실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꿈 갖지도 않고서 어떻게 국회의원 해먹냐.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아유 저 사람 뭐 국회의원 한두 번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는 그 열망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하고는 다르대요. 정치인들은 아예. 근데 어쨌든 이 양반이 이 48살 나이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대선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완벽하게 은퇴를 해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네. 내려놓고. 네. 김대중도 은퇴했었어요. 은퇴했다 돌아서 했지. 그래서 왜 거기서 무시해 씨발. 야, 왜 무시하냐? 지금 갑자기 그거랑 여기랑 지금 찬물을 그냥 확 견지시네. 그거랑 여기랑 야, 재훈아, 네가 여태까지 하던 게 그거야. 정말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진짜로. 네. 또 읽어드려. 이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재윤아가 되게 똑같이 성격 질환 맞은 놈 한 분 통찰력이 계시다. 있으시네, 우리 이사장님. 미래를 보셔 우리 이사장님. 근데 여기서 이제 고별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떠나버린 요 폴 라이언.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 네. 그 피터 린치라는 어떤 워렌 버핏하고 비교될 정도로 전설적인 마젤란 네. 펀드라는 걸 운영했던 이제 피터 린치라는 양반도 48살쯤인가 46살쯤인가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떠납니다 하면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남기고 떠났죠. 그분은 정말 저는 제가 투자자 중에서 책도 많지 않나요? 그분 아니 몇 권 없어요. 그분이 낸 책은 3권 정도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 피터 린치 뭐 따라잡기 뭐 뭐 이런 그런 거 거 있잖아. 있죠. 그런 거 있지. 워낙 전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워렌 버핏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자죠. 피터 린치 하면. 들어는 본 거 같아요. 네, 전설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글도 기가 막히게 재밌게 잘 써. 아주 재밌는 분이고 한국 전쟁에 참전도 하셨었고 뭐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런 난 사람들이 난 놈들이 참 이렇게 잘한 놈이 잘해. 이렇게 다 멋있게 내려놓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시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뭐 대통령으로 향하는 야망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유세 부리고 살고 있는 그런 뭐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이 나라를 좀 올곧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라든지 이걸 대가로 지불을 하고 본인 시간을 지금 산 거잖아요. 저는 정말 멋지다고 봐요. 혹시 뭐 산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대요? 만덕산이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고 본인 가족들하고 앞으로 아이들도 어려요. 48살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시겠다.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선택이 참 먼 남의 나라 이야기고 뭐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멋져서 그 멋있음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오늘 키워드로 라이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라이언.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키워드는 허구라는 키워드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어떤 논리들 중에 대부분이 다 허구예요. 만들어진 논리인데 이 허구가 실제로 힘을 가져서 어쨌든 현실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구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 A4로 지금 이게 10으로 해서 4억 장이야.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거는 나중에 장주훈 작가 통해서 우리 팬카페 글을 올리든지 할 테니까 전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4가지 허구가 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짚어보고 그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구는 문재인 정부가 매갈 정부라 자한당을 지지하겠다라는 허구 사실입니다. 좀 젠더 문제 이슈를 네, 먼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꺼낸 거죠. 이재명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정확히는 민주당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경제에 큰 부담이다. 네 번째는 최대의 경제 불황이다. 최대 경제 불황인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거는 누구나 아닌 거 아는데 그냥 자기 현실이 힘드니까. 아니 현실이 안 힘들었던 적이 있냐고. 이게 이 4가지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허구인데 일단 이재명 얘기부터 약간 잠깐 하겠습니다. 이건 짧으니까. 이재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이슈가 이제 불이 꺼진 다음에도 여전히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소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문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더 가팔라야 돼요. 왜냐면 민주당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들의 이 말하는 게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이 부도덕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놈을 데리고 있는 게 자한당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자한당 지지율이 올라요? 말도 안 되니까 이재명이 부도덕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면 자한당의 지지율은 오르면 안 되죠. 자한당은 이재명 같은 사람들로만 득식을 한 건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이재명이 그 정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만 득식을 한 자한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왜 글로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튼 이걸 짧게 얘기하고 이건 이제 글로는 짧진 않은데 글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가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1번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 요즘 글은 어디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다. 안 씁니다. 글 올린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좀 중요한 이슈 같아서 장주훈 작가 통해서 우리 카페에 올릴 테니까 딴 데로 퍼가셔도 좋고 알아서 하시라고. 카페. 지금 이제 20대 남성들이 이제 원PD는 20대를 막 벗어났지만 20대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나 차별은 그 20대 남성들이 어떤 착각이 심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는 차별과 박탈은 실제해요. 그게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여성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뿐이지 그 차별과 박탈은 실제합니다. 당장 군대 문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와서 힘들게 군대 생활하고 여성들은 군대 안 갔다 오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힘들게 했는데 대접해주기는커녕 우습게 알아요. 군발이 뭐 2위가 군인이다, 1위가 민간이다 이딴 소리하고 외국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을 되게 존중해 주잖아요. 미국 같은 데 특히. 우리나라 군인 알기 개떡같이 알아요. 물론 이건 박정희 때 시작된 문화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군대 갔다 왔는데 대접받기는커녕 무슨 여성 취업 할당제 한다면서 여자들만 대접해 주는 거야.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필요성과는 별개로 자 내가 20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나를 대접해 주기는커녕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들을 대접해 줘. 빡치겠냐고 안 치겠냐고 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맥락이 어떠냐랑 관계없이 나는 그걸 실제로 겪었거든. 빡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되려는 사람이 아무 쓸모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너무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야. 군인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서. 그게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내 군생활, 내가 희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20대 남자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박탈감에 대해서 돌봐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멍을 뚫어주면 그쪽으로 분노가 향하게 되는 거야. 그 분노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는 별개로 분노가 구멍이 뚫리면 그쪽으로 향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지금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진 건데 문재인 정부와 우리 사회는 이런 20대 남자들이 여성 문제도 당연히 돌봐야 되는 문제, 젠더 문제 돌봐야 되는데 20대 남자들이 느끼는 어떤 차별과 박탈감에 대한 문제도 돌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특히 그러니까 요번에 20대 지지율이 크게 빠진 것도 사실은 저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어떤 찌카시즘이 이 대난동을 부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외면하게 되는 거 관심 없고 이러면 눈 돌리게 되고 맨날 찌찌찌찌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나지. 저는 그런 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 정부 지지 철회한다 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우스운 게 이런 겁니다. 남자들도 젠더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한대. 근데 여자들도 젠더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를 철회한대.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양쪽으로 편이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은 살펴보면 양쪽에서 욕을 다 먹고 있는 쪽은 대부분 올바른 방향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그 김은중 PD가 전공한 중국의 그 용어로 얘기하자면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포지션을 취해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참 남자들이 젠더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철회를 하는데 그 와중에 워마드랑 메갈이 나경원과 이현주를 지지한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양쪽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어떤 포지션을 지키고 있다는 저는 방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참 웃긴 건 젠더 이슈 때문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자한당 지지하겠다고 하는 남자들도 있고 젠더 이슈 때문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자한당 지지하겠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씨 무슨 저는 거기에는 어떤 이른바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개입이 돼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 20대 남자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20대 남자들이 느끼는 차별이나 박탈감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차별과 박탈감은 전부 이명박 박근혜 때 느꼈던 차별과 박탈감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20대니까 20대 초반이든 중반이든 그들이 느꼈던 그 차별과 박탈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이명박 박근혜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선 지 1년 반 된 문재인을 욕한다는 거야. 이거는 물론 그건 있어요. 기대감이 다르거든. 이명박 박근혜는 기대가 없어. 근데 문재인은 좀 잘할 거려니 잘해주려니 근데 잘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니 카레가 맛이 이상하고 똥을 먹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때도 그랬잖아요. 뭐 페미 손절 안 해서 민주당 버리겠다. 지금 이재명 때도 그랬잖아. 이재명 손절 안 해서 민주당 버린다. 똑같은 논리야. 이른바 제가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하는 일은 어떤 쐐기 같은 역할이에요. 없는 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틈을 벌리고 그 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작전 세력이라서 말도 안 되는 걸 작전을 예를 들면 조두순이를 옹호하는 작전은 없어요. 그런 작전은 성립할 수가 없어. 그건 옹호가 안 되거든. 있는 틈을 요만한 틈이든 아니면 넓은 틈이든 그 틈을 쐐기를 막아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벌리는 거거든.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약자가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워마드나 메갈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한 어떤 여성분들이 하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패륜이에요. 인륜을 벗어났어. 그들이 하필이면 일베를 미러링을 해서 그런데 이게 페미니즘과 워마드 메갈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포지션을 잘못한 게 어떤 사람들은 워마드나 메갈의 주장도 가치가 있대. 가치 없어. 그게 패륜인데 어떻게 가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약자란 이유만으로 그들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나 메갈 정도로 가면 이게 윤리 도덕적 법적으로도 옳지 못할 뿐 아니라 남녀 평등에도 저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약자들의 운동이랑 공감하는 사람을 늘려나가면서 어떤 성립을 하는 건데 공감하는 사람 줄여. 아니 그 어떤 문재인 제기에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그거를 동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 훨씬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감정 배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 이른바 페미니즘 진영에서 최대 실수는 워마드나 메가라고 선을 안 그은 거라고 생각해요. 쟤네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쟤네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심지어 진보 언론에서조차 진보 언론이 이른바 그런 강박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진보 언론의 강박은 우리는 같은 편도 까라는 강박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진보 언론의 강박은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강자 편을 들면 안 돼. 우린 진보 언론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 약자가 하면 다 옳대. 아니야. 약자도 틀린 경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무조건 약자 편을 들고 가요.
그런 주제에 또 웃긴 거는 먹고 사니즘 때문에 또 삼성은 못 가. 기가 막히지. 하여튼 이 문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어떤 영호남 지역 감정처럼 어떤 큰 화근으로 남을 거예요. 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있는 어떤 연령대 분들은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고 남성은 피해자다. 남성은 피해자가 아니고 여성은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20대들은 다 피해자예요. 그들이 피해보는 세상을 만든 거는 이른바 이제 우리 나이 혹은 우리 나이 이상의 어떤 꼰대들이 아저씨들이 만든 세상인 거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가해자들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서로 돌 던지고 침 뱉고 싸우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어떤 대표적인 허구 중에 하나다. 라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뭐 읽어보실 분들은 가서 읽어보시고 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부 정리하죠. 오늘 나오신 소감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나와서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더 생기네요. 그냥. 해봐 그럼 해봐. 그냥 그래요? 그 둘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둘이 나가고 둘이 애매모호한 게 굉장히 어색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가자 형 가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자, 나가자. 우리가 콘텐츠를 망치고 있어. 아 저도 키워드 뭐 하나 시켜주실 줄 하세요. 알았는데 아니 안 한다며 아까. 아까 없대며 임마.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냥. 귀엽네. 해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시 있잖아요. 뭐 자꾸 봐야 뭐 예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자꾸 보니까 귀엽네. 자세히 봐야 자세히 이쁘다. 말 귀엽다. 그 귀엽네요. 유튜브가 지금 전쟁이에요. 유튜브는 지금. 네. 유튜브는 지금 전쟁터거든요. 완전히. 제가 20대 난 때를 TJ장 같았지. 20대 때를 기억하면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노무현이 욕을 먹는다. 노무현이 잘 못한다.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20대, 30대들은 TV나 라디오, 뭐 신문 이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그런 이렇게 가짜 뉴스 같은데 자꾸 노출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부에 대한 뭐 정치에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런데 노출돼서 자기의 그 정치 관념이 쌓이는 거예요. 반정부적인 선동을 자꾸 듣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런 무지에서 오는 투표가 나중에 지금의 민주당이 뭐 20년 집권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20년 집권은. 왜냐하면 지금 그 유튜브가 전쟁터인데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한테 졌어요. 지금 쓰니라는 채널이 홍준표 홍카콜라한테 졌어요. 구독자로. 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커다란 위기의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위기의식을 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거 사람들이 다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아직 전쟁터인데 총알이 왔다 갔다 그리고 피가 터지는 곳인데 이걸 지금 10대가 보고 20대가 보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윽튜브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윽튜브란 사람이 지금 윽튜브를 공격하면 나오는 반박 논리가 다 똑같아요. 야 제가 뭐 작업 세력이면 왜 먹방 찍고 막 이러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다가 댓글을 달아줘요. 너무 뻔한데 사람들이 그거를 봐요. 그거를 믿고.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막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 자기는 되게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거에 정말 숨은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포맷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냥 스튜디오 그냥 뭐 횡한 데서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탈과가지 하나 쓰고 그냥 마이크 갖다 놓고 얘기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편집도 굉장히 간단해요. 컷 편집만 하고 종편 같은 건 그러니까 종합 편집 같은 건 없어요. 원래 그럼 스트리밍하고도 편집을 하나요? 그 사람이요? 아니 보통요. 보통 하죠. 왜냐면 안 보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대로를 저는 업로드 스트리밍한 다음에 2시간 막 있잖아. 이렇게 스트리밍- 업로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업로드 하란데 하지 뭐 안 할 이유가 있나 내가. 왜냐면 막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오줌 싸는 근데 거 다 나왔어요. 저는. 유튜브는 이게 뉴미디어는 손으로 들고 보는 채널이잖아요. 아. 저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모컨을 들고 보는 TV라고 표현을 해요. 리모컨을 들고 TV를 보면 채널을 자꾸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보통? 저 존나 돌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리모컨이 붙어 있는 TV예요. 오늘 많은 거 배우네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를 잠깐이라도 지루하게 만들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사는데 안 보고. 근데 이 욱튜브라는 사람이 포맷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소년들, 20살들. 왜냐면 지금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뭐 취업 자리도 힘들고 막 유튜브는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쉽네. 나도 그냥 뭐 페미니즘 뭐 그냥 찌꺼려 보고 뭐 문재인 정부 욕 좀 해보고 이러면 금방 구독자 늘겠다. 나도 5천만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심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네. 아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탈바가지를 쓰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는 절대 고소를 해도 그 사람의 신상 공개를 안 하죠.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개소리를 하고 뭐 패드립을 하고 뭔 개자를 해도 저에 대해 막 여기 있는 PD분들 다 막 패드립을 하고 막 그런 유튜버가 탈바가지를 쓰고 말을 하면 고소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진짜 큰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알려주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저를 욕하는 사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탈바가지 쓰는 애들이. 그러니까 익명 뒤에 숨는 방법을 이제 익힌 거죠. 그게 외국 기업이라 그렇죠. 지원이한테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연락해서 하여튼 자,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고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다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뭐 되게 많다 그러더니. 네, 2부 해야 많이 돼. 얘기했어요. 지금. 시간 없어. 2부 해야 돼. 자, 오늘 나온 소감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또 놀러 오세요. 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게요. 2부에서 영화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고요. 뭐니? 네, 카메라를 다음 주 영화. 안 돼. 뭐 있어요? 마야광 하죠. 마야광 족같대던데? 그래요? 스윙키 진짜요? 짭시다. 스윙키즈? 스윙키즈 재밌어 보이더라. 음악 영화 아니야 근데? 덜덜덜. 뮤지컬 영화 아니에요 그거? 진짜? 춤추는 거? 탭댄스 뮤지컬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솔 영화니까 내가 한번 참아볼게. 타짜에서 한번 저러는데 그게 실력인지 아니면 뽀록인지 봅시다. 자, 2부로 들어올게요. 천태만상 영화 세상 보는 법도 가지가지 전문가가 따로 있나 아짜짜짜짜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